드디어 이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긴 했어. 지름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 원의 중심은 뭔지 그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부르고 그 원주의 나누기 지름을 했을 때 원주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3.14가 나온다는 것까지도 배웠어. 그런데 그 3.14 원주율을 중학교 1학년부터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0페이지 개념 1번 같이 볼게요. 이론이라서 요거는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면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 안에도 이름을 각각 써줬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원. 평면 위에 한 점 5에서, 근데 그 한 점 5가 뭐야? 원의 중심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거리를 점을 다 찍은 거야. 그러면 점이 연결이 되면서 선이 되죠. 그래서 그 선을 딱 보니까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찍었을 때 원이 되는 도형이 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호 있죠. 호는 오른쪽에 한번 볼래요? 호 A, B 보여요? 호 A, B 보여요? 원 위에 두 점 A, B를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는 표시를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뭐였어요? 이거 무슨 표시? 그치? 선분 A, B라는 표시였어. 또 이거는? 요거는? 그치. 반직선 A, B라는 표시. 그럼 또 양쪽으로도 해줘야지 서운치 않지. 요렇게 했을 때 뭐예요? 직선 A, B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돼 있다? 요렇게 되는 게 뭐다? 호 A, B라고 한다. 호 A, B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구나 하고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봐봐. 현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 어때? 얘는 어떤 점과 점 사이가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지. 곧게 뻗어 있지. 근데 끝과 끝이 정해져 있지. 뭐하고 똑같은 거 같니? 1번, 2번, 3번 중에서 선분하고 똑같지. 그래서 현을 말할 때는 다른 뭐가 없어. 그냥 현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도 얘는 선분 A, B도 맞지만 특히나 원에서 어느 한 점 A와 어느 한 점 B를 중심점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는 현 A, B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할선입니다. 네 번째 할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L 이렇게 써져 있다? 봐봐. 이 할선은 지금 끝과 끝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냥 뚫고 막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 뭐 같아? 1번, 2번, 3번 중에서 뭐랑 똑같아? 뚫고 지나갔어. 얘도 뚫고 있고 얘도 뚫고 있어. 양쪽으로 다 뚫어져 있어. 직선. 그래서 할선은요, 원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동그라미. 직선. 할선은 뭐다? 뚫고 지나가. 원 위에 두 점을 뚫고 지나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현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현도 중심을 거쳐서 지나가 아니면 중심을 지나지 않고 지네 둘이만 지나가. 얘를 거치지 않고 두 점이야. 근데 할선도 마찬가지야. 할선도 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한 점에서 여기 한 점까지 지나가는데 중심을 거쳐서 직선 이거 굳은 거 이거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지금 휘지 않았어.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그러면 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지름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나지 않는 선에서 이 두 점, 요 두 점을 딱 직선으로 이으면은 현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두 점을 지나서 양쪽으로 관통해버려. 그럼 걔는 할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야. 됐죠? 요거 구분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드디어. 아니, 두 점도 지나는데 중심도 같이 지나면 도대체 걔는 뭐예요? 근데 직선은 아니야. 봐봐. 요렇게. 여기에서 꺾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도대체 뭐지? 요만큼. 너네 그거 알아? 부채표 활명수 알아? 부채꼴이야.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돼. 이 상호명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게 부채꼴입니다. 부채 모양을 하고 있어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정의를 좀 다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원 O에서 두 반지름 OA, OB와 호 BC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래서 이때는 부채꼴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거는 따로 뭐 기호가 없습니다. 부채꼴 AOB라고 말을 한다. 왜 우리 이전에 각 뭐뭐뭐 삼각형 뭐뭐뭐 했던 그런 것처럼 부채꼴이라는 말을 써주고 각각의 점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중심각이라는 표현은 뭔가? 중심각이라는 그 용어는 부채꼴에서 생긴 겁니다. 중심각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중심각 어디예요? 부채꼴 A, O, B라고 있을 때 요 부채꼴 모양 사이에 있는 각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각은 부채꼴 예를 들어 A, O, B가 있다면 거기서 두 반지름 OA랑 OB가 이루고 있는 각 A, O, B 얘를 중심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 AB의 중심각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문제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호 AB의 중심각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때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데 여기만큼만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활꼴입니다. 활꼴은 활처럼 진짜 생겼어. 한번 오른쪽 볼까?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원 위에 두 점 C하고 D가 있어. 그랬을 때 봐봐요. 여러분 칠판 잠깐 봐줘. 여기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해봐. 얘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이으기만 했어. 그러면 이때는 얘를 뭐라고 불러? 그렇지. 현 CD라고 불러.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 그치? 호 CD라고 해. 그런데 요만큼 여기 안에를 이렇게 칠한 만큼 얘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생긴 게 활처럼 생겼지? 뿅 할 때 그 활 있잖아. 활 시위 당길 때 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요 활 시위처럼 생겨서 얘를 활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활꼴은요, 요거 참고 요거 되게 중요해. 봐봐. 반원인 상태에서도 활꼴을 이룰 수는 있지. 봐봐.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볼게. 반원을 이룬 상태에서도 활꼴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얘가 현이지만 사실은 뭐다? 지름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름은 똑같이 할게. C하고 D로. 근데 이렇게 얘도 호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만큼이 다 활꼴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활꼴이라고 불러. 우리는 흔히 반원이라고 불러. 반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참고에 써져 있는 게 이 말이야. 반원은 활꼴도 될 수 있고 또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인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반원, 두 번째 부채꼴, 또 세 번째 활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해? 반원이라고 해. 근데 얘의 다른 서브 별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됐나? 이렇게 해서 이론 70쪽의 이론 다 했어. 그러면은 개념 적용하기 해가지고 회색깔 바탕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얘에 알맞는 용어를 아래 보기에서 고르래. 근데 아래 보기에서 고르지 말고 아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면 그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 1번 뭐라고 해요? 그렇지, 호 A, B. 2번입니다. 얘는요? 현 A, B.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 여러분들이 또 기호로 표시도 해봐. 1번은 어떻게 하면 돼? 얘가 1번, 얘가 2번 표시하시면 돼. 3번은 어떻게 얘기할까? 부채꼴. 그렇지, 부채꼴. 한국말로 써주셔야 돼. 한국말로 부채꼴 써주시고 A, O, B. B, O, A도 되지만 A, B, C 순서대로. 네 번째는 호 A B 현 A B 그래서 할. 그렇지. 좀 말이 길지? 그래서 얘를 활골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호 A, B와 되게 친절해. 호 A, B와 현 A, B로 이루어진 활골이라고 합니다. 5번은 여기에 각도 누구의 각이야? 부채꼴의 각을 뭐라고 불러? 중심각.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A, O, B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1-1번, 1-2번 해볼게요. 이어서 개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나와 있지? 요거를 좀 예로 들어서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의 길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같고 넓이도 항상 똑같이 증가가 되는 게 2배가 증가가 됐어. 그러면은 얘도 2배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야. 호의 길이가 3배가 증가가 됐어. 그러면은 중심각도 3배 증가, 넓이도 3배 증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 크기의 동그라미 정비례합니다.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6학년 때 비례식이라고 배웠을 거야. 예를 들어 1:3이야. 근데 갖다 표시해놓고 이렇게 해서 9야. 그럼 정비례면 후항에 있는 게 지금 몇 배 됐어? 3배지? 그러면은 전항에 있는 것도 몇 배 된다? 3배. 똑같이 된다. 만약에 나누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나누기 3이지? 얘도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나누기 3이겠네? 이게 바로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의 개념. 전항에 있는 게 3배만큼 커지면 후항에 있는 것도 3배만큼 커지고, 요게 이제 정비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 정비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이유가 있어. 이제 개념 3번에서 배울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있거든? 얘는 정비례하지 않거든. 한번 봐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이 있다고 봐봐. 그랬을 때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똑같아.
그런데 현의 길이가 2배가 되었다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라고 해볼게. 근데 여기 중심각이 20도야. 그러면은 20도일 때 여기는 10cm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는 호죠? 호 A, B. 근데 얘가 곱하기 여기도 20이야. 똑같지? 그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길이는 어떻다? 호의 길이는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하면 호 AC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또 각 AOB에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각 AOC가 된다. 그런데 현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현이지? 얘가 만약에 얘 휘어져 있는 거 한 9cm라고 해볼까? 9cm라 해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cm지. 이건 나쁘지 않아. 봐봐. 똑같은 각일 때 9cm, 여기도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똑같이 9cm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2배 해서 이렇게 2배가 됐잖아. 그지? 이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cm는 아니라는 얘기야. 정비례가 되려면은 9cm 2배 해가지고 18cm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 호는 정비례하지만 현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은 동그라미, 아니신 분은 X. 하나, 둘, 셋. 됐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문제 풀면서 또 할게요. 자, 3-1번 먼저 해볼게요. 3-1번. 같이 봅시다. 3-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에서 선분 AB, 선분 CD, 선분 DE가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의 길이가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각 COE가 110도일 때 각 AOB는 몇일까? 몇 도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속에서 이렇게 그어서 현 C2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 이 현의 길이가 다 어떻다?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중심각은 여기랑 여기 반띵, 요거를 반띵한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110도를 나누기 2 한 55도가 요 하나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55도, 얘도 55도. 그러다 보니 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도 뭐야? 55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죠? 이어서 옆에 3-2번입니다. 같이 호 AC래. 이만큼. 얘하고 호 BC, BC 이만큼.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왜? 여기 중심각이랑 여기 중심각이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호 A부터 B까지 이만큼 커요. 얘는 BC의 2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분 AC 얘는요, 선분 BC 이렇게 잘랐을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으니 반을 잘랐을 때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A, B의 현이 이렇게 돼 있지? 얘가 그냥 AC의 2배하고 길이가 똑같아?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비례배분을 기억하면은 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리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려울 수 있어. 봐봐. 호 A, B 이만큼이 4라는 얘기야. 비율로. 4cm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이 4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호 BC가 1만큼이야. 그리고 호 C를 지나서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안 배웠는데 왜 3개가 나왔어? 두려워할 거 없어. 얘를 지나서 얘를 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호 C, P, A가 이만큼이 7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 36을 각각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몇 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인 거야? 몇 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야? 4 더하기 1 더하기 7을 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다 더했더니 뭐야? 10이네. 그래서 이거를 12동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36 곱하기 12등분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비례배분이었어.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 자, 이만큼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구해봐 이랬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36 곱하기 12분의 7등분에 해당하는 만큼인 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래서 3 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따라서 또 9번 혹시 한 사람 있을까? 뭐 나왔어?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에서 선분 A, D랑 선분 OC가 평행하고 각 BOC가 30도이고 호 BC가 6cm일 때 호 AD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똑같잖아. 얘가 이렇게 선분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뭐야? 동위각인 거 보여? 요거만 하고 끝낼게. 동위각이죠. 그리고 여기가 동위각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반지름인 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요거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딜 가도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또 봐봐. 요 삼각형. 자, 빨간색으로 할게. 요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시나?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이야. 두 밑각의 크기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하면 되나? 자, 우리가 호 AD 이만큼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 이만큼의 각도는 몇이 돼요? 잘했어. 120도가 돼요. 그럼 보세요. 30도일 때는 6cm였어. 그러면 120도일 때는 몇 cm일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이거. 비례식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얘는 비례배분, 얘는 비례식을 활용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몇 배 됐어? 4배. 그래서 얘도 몇 배 하면 돼? 4배. 그래서 6, 4, 24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